시민단체가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박정희 동상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무인 책방인 비슬책방이 개관했습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시민 14,000여 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 회기가 열리는 6월 10일부터 폐지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박정희 동상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구 시민 14,000여 명이 조례를 폐지해달라며 조례 폐지 청구안을 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시의회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정례회가 열리는 6월 10일부터 폐지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시의원 면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할 상임위원장 면담과 상임위원들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좀 가능하다면 청구인 진술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그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그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가 대선 후보 모두에게 박정희 동상 찬반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권영국 후보만 동상을 반대한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입니다. 너무 큰 배신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본연의 정체성을, 정당성을, 정통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결국 박정희 동상 철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이슈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정당성을, 정통성을 내야 하는 겁니다. 대구시의회는 대선 이후 전국의 상황을 본 뒤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례 통과 당시 제적 의원 32명 중 30명이 찬성을 한 데다 동상을 두고 여전히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 통과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숲속의 무인 도서관 비슬책방이 6월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비슬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인데요.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슬산 오토 캠핑장 안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비슬책방이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형태로 누구나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친환경 국산 목재를 사용해 만든 비슬책방은 비슬산의 숲과 조화를 이루며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보통은 캠핑장에 아이들하고 조금 실만한 공간들이 제대로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숲 도서관처럼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자연에서 뭔가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비슬책방 안에는 추억의 만화책부터 최신 웹툰 단행본, 어린이를 위한 도서가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은 물론 휴양림과 비슬산을 찾는 모든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약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정식 개관에 앞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슬책방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10일 정도 시범 운영 기간에 약 한 200명 정도 방문객이 다녀갔는데 공간 규모랑 이제 자연 속 입지, 무인 운영이라는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호응을 좀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슬 책방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이 공간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해외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국제 마약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바디로션 통을 제작했습니다. 백창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인천공항. 커다란 가방 안에서 비닐에 담긴 바디로션 통이 잔뜩 나옵니다. 통을 강제로 열어보니 로션 대신 하얀 가루가 쏟아집니다. 바디로션 통 안에 마약을 넣어 밀수하려 한 겁니다. 이렇게 밀수될 뻔한 마약은 15.6kg에 달합니다. 평택경찰서는 해외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바디로션으로 위장해 밀반입하고 국내 유통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야산에서 마약을 던지기 방법으로 거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판매책들을 붙잡는 등 은닉한 마약 2kg도 압수했습니다. 또 검거된 판매책에게 밀수책을 특정해 공항에서 바디로션 통으로 마약을 밀수하려 시도한 태국인 일행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총 27.5kg, 시가 110억 원 상당의 91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다량의 마약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최근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자체 중 최초라는 타이틀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 제도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시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임금 피크제가 문제가 된 건데요.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직종은 공무직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와 상담, 상수도 검침 등 대상은 총 412명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정년 연장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노조는 지난달부터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만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건강 상태, 부서 평가, 적격 심사까지 더하겠다는 황당한 조건도 붙였습니다. 이것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선별 연장과 임금 삭감이라는 기만적인 조건부 연장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기계처럼 다루는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상황을 볼 때 임금 피크제 도입은 얼토당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0호봉도 연봉이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제시한 임금 피크 제대로라면 65세가 되면 1,700만 원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는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도 보장해주지 않겠단 말입니까? 결국 노사 간 교섭은 결렬됐고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적용 시점은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최저임금 상한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노조의 우려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라는 조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공무직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희생해온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과 또 그들의 의미 담은 애국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광복회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종찬 회장님과 함께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저 광복 80주년 행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행사 참석하느라고 바쁩니다. 1960년대에 설립된 광복회, 실제 이 광복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금년이 광복 80주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복회의 일종의 생일날입니다. 그 이전엔 우리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겼고 또 1910년에 경술국치로 해서 나라가 주권을 일본에게 몽땅 뺏겼단 말이죠. 그것을 35년, 36년 만에 되찾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80주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 감동했던 세대들은 다 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신데 역시 글로 배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동이 좀 많이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감동했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0주년 더 의미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 과거사 청산권 같은 좀 민감한 소재들 때문에 역사 인식에 대한 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시나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예, 이 광복의 이 감동 이것을 기억하기커녕 오히려 일제 시대가 더 좋았다. 일본이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시 일진의 시대가 지금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 또 무슨 독립기념관 모두가 일제가 나쁠 게 뭐가 있냐 하는 이 얘기가 시작이 되고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수탈을 했다, 또 많은 인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를 반일 종족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80년 동안에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너무 이게 경제 발전에만 급급하고 그냥 달려온 것이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좀 공허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광복회가 이 혼탁한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광복 정신을 조금 이어받아서 이 되새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15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이렇게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전전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이요, 폭력적인 일본이요, 우리를 못 살게 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본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일본이요, 세계 평화를 기여하기 위한 일본이니까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자꾸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분명하게 갈라서 전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전후 일본은 평화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 또 민주주의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애 정신으로 그분들을 대하자. 한국과 일본 그것이 친하게 지내자 이거요.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중국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우리가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우리가 얼마나 같이 항일 전선에서 같이 싸우지 않았느냐 해서 또 우애를 표시해주고 이런 것이
80주년을 통해서 한번 다 정리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예. 이제 자라나는 이제 우리 미래의 꿈이기도 하고요. 또 이 나라를 대표할 또 인물들이기도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광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복회가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역사가 이제 뭐 필수 과목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저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배울 생각하지 말고 광범한 독서의 폭을 넓혀달라. 그리고 애국주의적 있었던 많은 분들의 자서전이라든가 회고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봐서 그분들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나와야지 뭐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고 나는 이것은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장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올 한 해는 더더욱 바빠지실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광복임을 알려주시는데 또 여념없이 활동하실 텐데 네.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 네. 후손들에게도 광복임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80주년을 기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80주년을 회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광복 80주년을 뜻있게 맞이하면서 뜻있게 세우면은 그 정신을 태우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또 한 단계 뛸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광복 회장님과 오늘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112가구 줄어든 9,06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12,000여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3,776가구로 전달에 비해 16%나 늘어나면서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달성군이 구지면에 맨발 산책길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맨발 산책길은 총 3군데로 창리공원 400m, 국가산단 1호 근린공원 500m, 응암리 완충녹지 700m 구간입니다. 산책로 전 구간은 배수 기능이 우수한 기능성 마사토로 포장돼 비가 올 때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각 산책로에는 세족장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가 노후시설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2일 재개장합니다. 이번 공사로 기계실 천장과 옥상 바닥, 배수 온수관을 교체해 건물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수영장 수질 개선과 탁구대 교체, 헬스장 최신 기구 등 이용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남녀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가 2025년 상반기 대구 경찰청 베스트 지역 경찰로 선정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231개 순찰팀의 범죄 대응 능력과 보이스 피심 예방 실적을 종합평가해 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서구청은 다문화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무심코 제품의 판매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법규 안내와 계도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달서문화재단에서는 미술품 대여 사업에 참여할 지역 작가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 총 15점에 대해 작품 한 점당 120만 원의 대여료가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펫 매너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 실습을 통해
반려견의 기본 예절과 산책 시 매너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반려견의 올바른 예절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느새 봄이 다 지나고 내일이면 5월도 마지막 하루만 남았습니다. 봄이 떠나는 건 언제나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도 못지않게 특별하고 행복한 계절이잖아요.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여름이어서 느껴지는 시원함도 있고요. 오늘은 기분 좋게 시원한 여름 같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보사노바의 뮤즈 리사 오노가 대구를 찾아옵니다.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나른한 오후의 해변으로 바뀌는 마성의 목소리의 주인공 리사 오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보사노바 싱어인데요. 보사노바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삼바 리듬에 재즈 화성이 더해진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들바람 같은 기분이 편안해지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사 오노의 첫 대구 공연 제목도 보사노바 브리즈, 산들바람입니다. 6월 1일 5시, 오후에 햇살이 아직 쨍쨍할 때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리고요. 여름의 첫날을 여는 음악으로 마음 편하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대구의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아트 서커스 블리자드, 한겨울의 마법 같은 순간을 무대 가득 채우는 캐나다의 서커스 팀인데요. 우리가 기억하던 전통 서커스는 날아다니고 접시 돌리고 이런 거잖아요. 블리자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크로바틱과 유머로 23개국 10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겨울을 배경으로 예측 불가한 마법의 순간들이 우리 일상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짜릿한 눈싸움부터 폭설로 학교가 쉬는 그 설레는 기쁨. 누구나 알고 있는 행복한 순간이 무대에서 마법처럼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6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다시 찾아오는 눈보라치는 겨울. 겨울 벌써 그립잖아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여름다운 음악은 땅고, 탱고입니다. 이열치열, 가장 정열적이고 남미의 뜨거운 태양을 담은 음악 탱고면 더 더워질 여름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구의 유일한 탱고 연주팀 탱고 브릿지가 6월 11일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을 대구로 가져옵니다. 탱고의 발상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밀롱가 음악부터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숨겨진 명곡까지 탱고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해도 이번 여름도 덥겠지만요. 우리가 여름을 시원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갔던 기억들이 여름을 행복한 계절로 만드는 거잖아요. 행복한 여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희 문화 쏙쏙과 함께라면요. 다음 주에도 더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